같이 살자던 아들 부부, 어느새 우리 집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부엌은 이제 저희가 쓸게요. 평생 일궈온 내 집에서 며느리에게 들은 한마디였습니다. 같이 살자며 들어온 지 불과 6개월. 노후를 편히 보내려던 부모의 집은 어느새 아들 부부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청에서 날아온 서류 한 장, 세대주 아들, 세대구성 아들 부부,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충격적인 문구, 전입 말소 부모. 부모님이 계시면 대출이 안 돼요. 잠깐만 나갔다 오세요. 잠깐? 그 한마디에 평생 일궈온 집이 한순간에 남의 집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속삭임. 등본에서 분리하면 되잖아. 이 집 당연히 우리의 미래지. 사랑한다던 아들. 효도하겠다던 며느리.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함께 살자는 말에 속아 집을 빼앗길 뻔한 한 부모의 절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 자신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수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아내 명혜 씨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살고 있었죠. 이 집은 경수 씨 부부가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젊은 시절 경수 씨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내 명혜 씨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생계를 도왔죠. 두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집을 갖자. 그 꿈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전 이 작은 주택을 샀습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죠. 여보, 우리 드디어 집주인이 됐어. 명희 씨는 그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경수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석. 외아들이었죠. 경수 씨 부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 결혼 자금까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자. 그것이 경수 씨 부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준석은 35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유지는 똑똑하고 활발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날 유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경수 씨 부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작은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경수 씨 부부는 가끔 아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명희 씨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경수 씨는 용돈을 챙겨주었죠. 아버지,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준석은 사양하는 척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경수 씨 부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준석의 제안이었습니다. 경수 씨와 명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살자고? 네. 유진이도 동의했어요. 부모님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준석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부담이 크거든요. 경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명희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졌죠. 혼자 집을 관리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씨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명희 씨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글쎄, 좋기야 하지. 근데 너희 부부가 불편하진 않을까? 무슨 말씀을요? 오히려 저희가 부모님 모시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준석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정말 같이 살고 싶어요. 제가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니까 어머님 편하게 해드릴게요. 유진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주 낳으면 어머님이 봐주시면 좋잖아요. 명희 씨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니. 그것은 명희 씨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살아보자. 경수 씨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당일 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큰 가구들, 각종 생활용품들이 트럭 가득 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방은 2층으로 쓸게요. 부모님은 1층이 편하시잖아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수 씨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2층이 낫겠지. 하지만 이사가 끝난 후 집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소파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이 소파 너무 낡았어요. 새 걸로 바꿀게요. 명희 씨가 20년간 앉아온 소파였지만 유진은 주저없이 치웠습니다. 부엌의 식기들도 정리되었습니다. 어머님, 이 그릇들 좀 오래됐네요. 제가 새 걸로 사올게요. 명희 씨는 뭔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새며느리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거겠지. 거실벽에 걸려있던 경수 씨 부부의 결혼 사진도 내려졌습니다. 아버님, 이 사진은 방에 두시는 게 어때요? 거실은 좀 더 모던하게 꾸미고 싶어서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수 씨는 섭섭했지만 아들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유진은 약속대로 요리를 잘했고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명희 씨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부엌 쓰실 거면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장봐온 재료가 있거든요. 유진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내가 몰랐네. 명희 씨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경수 씨가 TV를 켜려고 하자 유진이 먼저 리모컨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경수 씨는 아무 말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집인데 왜 눈치가 보이지? 어느 날 저녁 준석과 유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 씨와 명희 씨가 1층 방에서 자려고 불을 껐을 때였습니다. 2층에서 내려오는 목소리. 여보, 이 집 명예 아직도 아버지 거죠? 응, 당연하지. 그럼 우리 이름으로 바꿀 수 있나요? 나중에 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그건 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떡해. 에이, 생각만 해봐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경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옆에 누운 명희 씨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걸까?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경수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며느리도 좋은 애야.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경수 씨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던 경수 씨. 부엌에 가려고 하면 이미 유진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침 준비 중이에요. 경수 씨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더 심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영역이었던 부엌이 이제는 며느리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 부엌은 이제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유진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출입 금지 선언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려고 해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서 뭐 꺼내실 거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명희 씨는 자신의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수 씨가 평소 즐겨보던 시사 프로그램 시간. 하지만 유진은 자신이 보고 싶은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드라마 마지막 회거든요. 1시간만 저희가 볼게요. 1시간이 지나고 이번엔 준석이 축구 경기를 틀었습니다. 경수 씨는 결국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명희 씨가 작은 화분들을 마당에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화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마당 리모델링 할 거예요. 화분 좀 치워주세요. 리모델링? 무슨 리모델링? 아, 타일도 새로 깔고 테이블이랑 의자도 놓으려고요. 예쁘게 꾸밀 거예요. 명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집 마당을 며느리가 마음대로 바꾸겠다니. 일주일 후 정말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수 씨에게 미리 상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걱정 마세요. 준석은 그렇게 말했지만 경수 씨는 불편했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공사를 해?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마당은 확실히 깔끔해졌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가 키우던 화초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화초는 제가 정리했어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요. 대신 예쁜 인테리어 소품 났어요. 명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 화초들은 명희 씨가 10년 넘게 키워온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수 씨와 명희 씨는 방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명희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어쩌겠어. 이미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 내 집인데 눈치만 보게 돼. 명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들도 우리 생각해서 같이 살자고 한 거잖아. 경수 씨는 아내를 달랬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2층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 집 리모델링 좀 더 크게 하면 어때? 무슨 리모델링? 주방이랑 거실 전체. 요즘 스타일로 바꾸는 거지. 그건 돈이 많이 드는데. 대출 받으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집 될 거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해? 그냥 집 좀 새로 단장하면 어때요? 라고 하면 되지. 부모님 방은 안 건드리고요. 준석과 유진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보, 호적 문제는 언제 처리할 거예요? 호적? 등본에서 부모님을 분리하는 거요. 그래야 우리 명의로 대출받기 쉽잖아요. 그건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에이, 형식적인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넣으면 되고. 경수 씨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옆에서 명희 씨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방 정리 좀 하세요. 리모델링 업체에서 견적 보러 온대요. 리모델링? 무슨 리모델링? 명희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주방이랑 거실 좀 새로 꾸미려고요. 낡았잖아요. 그런 건 우리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명희 씨가 처음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돈 내서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집도 예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우리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할 순 없어. 명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준석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석아, 너희가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고치겠다고? 어머니, 집 좋아지는 건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비용 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 집은 명희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야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해지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여기 같이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저희 의견도 반영돼야죠.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명희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경수 씨가 아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보, 진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 명희 씨는 경수 씨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집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수 씨 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입니다. 공사 소음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경수 씨와 명희 씨는 방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하지만 경수 씨 부부에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인가?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오후 경수 씨 앞으로 구청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전입신고 확인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이상한 느낌의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대주 김준석, 세대 구성원 김준석, 배유진,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작게 적힌 문구, 전임 말소 김경수부 박명희모. 경수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경수 씨의 외침에 명희 씨가 급히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경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명희 씨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이 집에서 전임 말소됐어. 경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석과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준석. 경수 씨는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석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경수 씨는 서류를 준석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동의도 없이 우리를 이 집에서 전임 말소시킨 거야? 아버지, 그게... 준석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대출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대출? 무슨 대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요. 리모델링 비용도 있고 저희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유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경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아, 너 정말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 일단 진정하세요. 설명드릴게요. 준석이 경수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명희 씨도 따라왔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사업? 네. 친구와 함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려고요. 근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경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등본에 계시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 분리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거야? 경수 씨는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이에요. 사업 자리 잡으면 다시 넣어드릴게요. 잠깐? 그 잠깐이 언제까지야? 명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한 1년? 아니면 2년? 사업이 안정되면요. 1년? 2년? 명희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어디 사람이 되는 거야? 어머님, 그냥 집에 계시면 되잖아요. 주소만 옮긴 거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유진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준석아,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이 맞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부모를 속이고 우리 집을 빼앗으려고 하잖아. 빼앗다니요. 제 명의로 옮기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준석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명예? 이 집은 아버지 명의야.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하는 거예요. 준석의 말에 경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석아, 우리가 너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내가 이럴 수 있니?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도 살아야죠. 그래, 내가 살려면 부모는 버려도 되는 거니? 버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준석과 명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 부모님이 등본에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명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물어보면 허락하셨을 거예요? 유진의 반문에 명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수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석아, 당장 이거 원래대로 돌려놔. 아버지, 안 돼요. 이미 대출 신청 들어갔어요. 뭐? 다음 주면 대출 나와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경수 씨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미 대출까지 진행된 상태라니. 너희들이 계획한 거였구나. 처음부터. 경수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이 살자던 제안, 리모델링, 그리고 이전인 말소.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언제? 닥쳐. 더 이상 듣기 싫다. 경수 씨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희 씨도 눈물을 흘리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준석과 유진만 남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유진이 준석에게 물었습니다. 응, 뭐 어쩔 수 없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준석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명희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경수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집, 그 집이 하루아침에 아들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경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너무 믿었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옆에서 명희 씨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자요? 응. 우리 내일 변호사라도 찾아가 볼까요? 명희 씨의 말에 경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 우리가 무슨 돈으로?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 알아보자. 일단 알아보자.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수 씨는 일찍 일어나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등본을 떼어보니 정말로 자신과 아내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대주는 아들 준석, 세대원은 며느리 유진. 경수 씨와 명희 씨는 이 집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수 씨는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나요? 세대주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제 아들인데 동의를 안 하면요? 그럼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세대주가 세대 구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거든요. 경수 씨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인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수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경수 씨가 집에 돌아오자 명희 씨가 초췌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안 돼. 아들 동의 없이는 원래대로 못 돌린대. 경수 씨의 말에 명희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석과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 하지만 경수 씨와 명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거실로 와서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제 일은 죄송해요. 준석의 사과에 경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면 원래대로 돌려놔. 아버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미 대출 진행됐어요. 그럼 취소해.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해요. 그리고 제 사업은 어떡하고요? 준석의 말에 경수 씨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사업이 중요하니? 부모는? 아버지도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살아야죠. 너 살려고 부모 집을 빼앗는 거니? 빼앗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의만 옮기는 거예요. 준석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나중에 이 집 관리해야 하잖아요. 미리 명예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관리?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슨 관리? 명예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다고요. 유진의 말에 명희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상속? 우리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속마음이 다 보여. 명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경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우리를 다시 등본에 올릴 거니 말 거니? 아버지, 안 돼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수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다. 그럼 우리가 나가겠다. 네. 준석과 유진이 동시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간다니 어디 가시려고요? 너희한테 집 주고 우리가 나가면 되잖아.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잖아. 경수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닥쳐. 더 이상 내 얘기 듣기 싫다. 경수 씨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명희 씨도 따라 들어가 옷가지들을 꺼냈습니다. 여보, 정말 나갈 거예요? 응. 여기 있어봤자 눈칫밥만 먹을 거야. 하지만 갈 데가 어딨어요? 일단 나가자.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경수 씨의 말에 명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집에서 쫓겨나 고시원으로 가야 한다니. 준석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문 좀 여세요. 아버지, 제발이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우리 나갈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해. 경수 씨는 짐을 계속 쌌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경수 씨가 벌떡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부모 몰래 진명에 빼돌리고 대출받고 이게 잘못이 아니야? 아버님, 그건 됐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경수 씨는 큰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명희 씨도 작은 가방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준석이 붙잡으려 했지만 경수 씨는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아버지,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경수 씨의 말에 준석은 얼어붙었습니다. 명희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석아, 너 정말 부모 팔아서 행복할 수 있겠니? 어머니, 행복해라. 내가 원하던 집 가졌으니까. 명희 씨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수 씨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준석과 유진만 남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유진이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은 멍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여보,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준석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경수 씨와 명희 씨는 짐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여보, 어디로 갈까요? 일단 친구 집으로 가자. 며칠만 신세 지고.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자신들이 평생 일궈온 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경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어. 아들을 너무 믿었어. 명희 씨는 경수 씨의 팔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수 씨와 명희 씨는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받아주었지만 두 사람은 눈칫밥이 두려웠습니다. 경수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변호사님,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집 명의가 아직 아버님께 있으시죠? 네, 등본에서만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드님이 임의로 명의를 이전하려면 아버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안 주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 말소도 아드님 동의 없이는 원복이 어렵지만 집주인이 아버님이시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경수 씨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아드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안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경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수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준석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나다. 만나자. 아버지, 저는 만나자. 우리 집에서. 경수 씨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경수 씨와 명희 씨는 자신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유진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유진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석이 있니? 네, 안에 계세요. 경수 씨와 명희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준석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앉아라. 경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경수 씨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뭔데요? 내용 증명이야. 너희가 일주일 안에 전입 말소를 원복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 준석과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그리고 이건 변호사 상담 내용이야. 내 동의 없이는 명예 이전이 불가능하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든. 경수 씨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설마 진짜로 법적으로 싸우실 건 아니죠? 왜 안 되는데? 내 집인데. 하지만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 부모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는 게 가족이니? 경수 씨의 말에 준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희 씨가 말했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 우리를 다시 등본에 올려줄 거니? 어머니, 대답해. 예, 아니오만 해. 명희 씨의 단호한 말에 준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대출이. 됐어. 알았어. 명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여보, 변호사한테 연락해요. 그래. 경수 씨도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준석이 급히 일어나 경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손 치워. 아버지, 제발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사업만 자리 잡으면 얼마나? 1년? 2년? 10년? 그게 난 기다릴 수 없어. 내 집에서 살 권리도 없이 얼마나 기다리란 말이야. 경수 씨는 준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명심해라. 내가 죽어도 이 집은 절대 내 거 못 된다. 유언장 쓸 거야. 아버지, 내 말 끝났어. 일주일 안에 연락 없으면 법원에서 보자. 경수 씨와 명희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안에 남은 준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뭘 한 거지? 준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집은 절대 내 거 못 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준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석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한 것 같아. 뭐가요? 부모님한테. 우리가 너무 심했어. 여보,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나 혼자 결정할게. 부모님을 다시 등본에 올릴 거야. 뭐라고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대출은 어떡하고요? 사업은? 포기할게. 부모님 잃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준석의 말에 유진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지금까지 뭐 하느라 그렇게 애썼는데. 미안해. 근데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준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준석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등본에 올려드릴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니?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석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알았다. 빨리 처리해라. 경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명혜 씨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렸어. 정말요? 명희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경수 씨와 명희 씨는 다시 등본에 올라갔습니다. 세대주는 여전히 경수 씨,
세대원으로 명희 씨, 그리고 준석과 유진. 경수 씨는 등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하지만 경수 씨는 결정했습니다. 준석 부부와는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기로. 준석아, 너희는 다른 곳 구해서 나가거라. 아버지, 우리는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서로에게.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 후 준석과 유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이사했습니다. 경수 씨와 명희 씨는 다시 자신들만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하네요. 명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역시 우리끼리 사는 게 제일 좋아. 경수 씨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고 준석은 가끔 찾아와 용돈을 드리고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건강해라.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수 씨와 명희 씨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힘들었죠? 그러게. 근데 이겨냈잖아. 맞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명희 씨가 경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못 믿어. 우리만 믿고 살자. 그래요. 우리 둘이서.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집. 그 집이 다시 자신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집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경수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거야. 명희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수 씨와 명희 씨는 자신들의 집에서 평화롭게 노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수 씨와 명희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부모님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같이 살자는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 부모의 집을 노리는 자식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집에서 손님이 되어버린 부모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경수 씨는 다행히 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믿되 법적인 보호장치는 꼭 마련하세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본, 명예. 이런 것들을 함부로 넘겨주지 마세요. 사랑과 신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